선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소송들은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판 시작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 5월달에 139건의 선거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했죠. 자, 그래서 2년 뒤 720일이 넘은 뒤에나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각의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원고,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무슨 검찰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수사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대법원이 그냥 밝히지 못했으니까 네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무효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3년 만에 시작된, 끝난이 아닙니다. 3년 만에 시작된 4.15 부정선거 소송이 얼마 전에 이제 전부 다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7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80일, 반년 이내에 끝내야 하는 소송을 3년이 가도록 시작도 안 한 게 지금의 대법원입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또 보았고요. 다음으로 이거 얘기를 안 했네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말이 되느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할 것 없이, 지역선관위 할 것 없이 모두 다 위원장들이 누굽니까? 대법관, 법원장, 수석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단체를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무고하다는 뜻이다. 그게 아니죠. 선관위 스스로가 판단한 건데요. 누가 자기를 유죄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누가 했나 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해킹을 이렇게 많이 시도해서 선관위에다가 국정원이 야 너희 좀 보안 점검 좀 받아라 했는데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이게 작년 5월이면.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보안 점검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선관위 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 기본 비밀번호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비밀번호인지가 좀 중요해요. 그냥 개인 컴퓨터 비밀번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의 정보가 모두 보관되고 있는 그 중앙 시스템의 비밀번호입니다. 보안 점수는 자체적으로 100점을 매겼다고 합니다. 이게 선관위 작태입니다. 제가 선관위 앞에 매주 가서 악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이 수 개표 모두 해킹 가능하다 했는데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 점검을 했더니 이 100점이라고 했던 보안 점수가 실제로는 31.5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사기업에서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점수죠. 사기업들의 여러분들 그런 뉴스 가끔 보셨을 겁니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더라, 어디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더라. 그런 기업들도 한 60점, 70점 넘을 겁니다. 보안 점수가. 그런데 31.5점을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냥 공공기관이 아니고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맡기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의 그 태도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할 때 인쇄하지 마라. 그 관리관 도장 인쇄하니까 지금 계속 잡음이 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했었죠. 선관위 왜 그러느냐, 내가 뭐 음모론자냐,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유권자가 불편하다는 핑계 대면서 본인들이 도장 못 찍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뭐 일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는 목적 자체가 이 투표의 무결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냥 요식행위로 그치겠다고 그냥 공표한 셈입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누가 부정선거를 시행했는지는 명확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왜 막아야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년, 그러니까 70 몇 년 전에 북한에서 6.25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현대에는 그런 무력전쟁 대신 선관위를 접수하고 부정선거로 이 남한을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6.25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 저런 가짜 투표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봤을 때
사전 투표지에 사인이 뭘까요? 자, 제가 오늘 재무국장님께 도장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아는 도장이랑 좀 모양이 다르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은행 가서 찍으시는 도장 있죠? 개인 도장. 예, 그겁니다. 그걸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인을 찍는 게 원칙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투표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투표하셨던 분들 다 관리관 도장이 일률적이지 않고 개인 도장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사전 투표 용지를 보셨던 분은 아실 거지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지도 않고 인쇄, 심지어 그 인쇄된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아예 프린트할 때 인쇄돼서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위조해도 도저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렇게 위조를 해도 사전 투표함에다가 저걸 못 넣으면 저 표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선관위 사무실과 인시사무소를 이제 빌려서 거기다가 이제 자재들을 보관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전 투표함을 보관을 하고 개표 날에 다시 개표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게 대략 5일에서 4일 정도 보관이 되죠. 근데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가서 감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저런 감시를 해봤는데요. 의왕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왕은 그나마 선관위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빌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구조여서 선관위 복도에 앉아가지고 감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안양 선관위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이 한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 선관위 건물 뭐 둘이 가가지고 그 입구가 한 개도 아닐 텐데 그걸 다 막고 24시간 그 4박 5일을 꼬박 내리 지켜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둘 셋이씩 그 무급으로 그 추운 날씨 밤새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CCTV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CCTV 설치 못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CCTV 가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CCTV를 보려면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해봤는데요. 그 선관위가 문이 열려있는 시간에만 안에 들어가서 서류 작성하고 그 시간에만 볼 수 있었고 사진 촬영 일절 안 됐습니다. 뭐 최근에야 선관위가 뭐 CCTV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생색내게 하는데 이건 원래 당연히 되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뭐 나는 부정선거는 잘 모르겠고 참관인으로 하려고 왔다 하신 분들도 네, 여기 오신 이상 이런 내용들을 보신 이상 네, 그 분노를 감추지 마시고 이런 참관인 활동으로 그걸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투표 참관인 오전팀의 임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시작 시간은 6시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아마 그 각 선관위 그 투표소에서 안내가 가면은 5시 반까지 오라고 할 겁니다. 5시 반까지 도착하라고 하는데 왜 여기 5시라 적혀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서 그래요. 자, 2번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투표 시작 전 특수 봉인지 무작위 탈부착 테스트를 요구하다. 이게 뭔 소리냐? 봉인지, 파란색 봉인지를 먼저 그냥 아무데나 붙였다가 떼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뜯었을 때 투표지가 그 봉인지가 변형되면 딱 봐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변형되면 정상으로 되니까 이제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있다가 양식을 아니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교재에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불 켜졌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 이 39페이지 이의제기서 써있고 제목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 정상 여부 확인을 위한 무작위 테스트 요구. 그냥 한 몇 장 직접 뽑으셔가지고 붙였다 뗐다 해서 정상적인 건지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이걸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뜯어가지고 제출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 이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 말씀드릴 게 제가 지난 대선 때 저 군생감시 참관을 했는데요. 예, 그 지금 봉인지가 예, 실제로 1년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봉인지에 1년 번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얘들이 마음대로 뺐다 붙였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응 방법을 차후 한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안은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걸 이제 와서 바꾸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사전 투표자 수, 개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관인하시는 목적이에요. 자, 투표함에 직접 표를 넣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겁니다. 표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교육 교재의 뒷면에 2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예, 28페이지를 보시면 사전 투표자 수 집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투표소 이름이 적혀 있고요. 예, 투표 일시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유관 개수 현황, 그리고 오른쪽에 명부 시스템 투표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하는 것은 유관 개수 현황에서 관내입니다. 관외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관외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근데 모두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투표함 자체가 딱 한 개입니다. 그 동에 설치된 관내 지역구 투표함만 보시면 됩니다. 관내인데도 지역구 투표함과 비례대표 투표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투표함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하시고 각 시간마다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수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바로 다음 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정오표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정오표에다가 지참하신 필기구를 활용하셔서 세셔도 되고 아까 이병세 공동위원장님께서 이 개수기를 사용해서 개수를 하시라.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개수기입니다.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면 손가락을 끼우고 그냥 누르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밸브가 있어요. 이걸 돌리면 초기화가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시간마다 이걸 따로 세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세고 초기화하고 1시간 세고 초기화하고 해서 초기화하기 전에 여기 집계표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오표와 이 개수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수단 정도만 정확하게 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수기를 사용하실 분은 개수기를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다. 나는 정오표가 편하다 하시는 분은 정오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29페이지 보시면 발을 정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를 들어 6시부터 7시 사이에 150명이 왔다 하고 7시가 넘어가면 이 개수기를 초기화하거나 이 정오표를 한 장 넘겨서 내지 아예 간격을 띄워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뭐 200명이 왔다 하면은 여기다 200명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는 맨 아래에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12시간 동안 이거 하실 거 아니잖아요. 6시간 동안 하셔야 됩니다. 12시간 저도 못해요. 예,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해보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오전팀이다. 오전팀이 근데 예를 들어 1시간이 아니라 1분 정도 공백기가 있었다. 몇 명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치할 때 2인 1조로 배치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이 투표함에서 떠나시더라도 교대로 화장실에 다녀오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팀에 넘겨줬을 때 이게 정확해야 개수하는 의미가 있지요. 1시간만 틀어줘도 그 투표소는 개수하는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그래서 하루에 총 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틀 연속 참여하신다면 한 투표소에서 4분이 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4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그래도 펑크를 냈다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때 하실 수 있다 하시는 시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동대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대장이란 게 별거 아니고 이 사전투표소 하나가 이제 동에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가게 될 사전투표소에 같이 가실 분들과 연락을 취하고 사진 찍은 것도 받고 이 개수기나 또 기타 서류들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분이 동대장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상당히 메리트는 없는 일이라 지원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열의가 가득하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계표 기록지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 그러니까 이제 오전팀이죠. 오전팀이 이제 끝나고 나 이제 오후팀에 대해 인수인계했다 하면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나 12시까지 딱 했어. 근데 이제 몇 명이야? 한 거를 본인이 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 보시면 부방대 관리자에게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자가 동대장이 되면 좋은데 동대장이 아무도 안 계시다 하면은 위원장님께서 이걸 직접 다 받으셔가지고 31개 동 거를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몇 개 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원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라도 동대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대 시간은 정확히 12시로 이제 정해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실제로 투표자를 세는 시간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5시까지 오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7시간 동안 그 투표소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후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팀은 교대는 12시인데 11시까지 사전투표소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30분까지 오셔야겠죠. 그 이유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오전팀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팡구가 난다던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따로 신청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12시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11시 반부터 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팀으로부터 이 개수기, 교재 그리고 뭐 기타 서류들을 인수인계 받으시고 그거 깜빡했네요. 이 도착하시고 관리자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받으시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세고 개수를 하는 겁니다. 개수기와 정보표를 활용해서 개수를 하시고 집계표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후팀은 일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투표 종료 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투표가 다 끝나고 이제 뭐 6시가 넘어서 끝날 겁니다. 6시까지 줄 선 사람까지 투표를 하니까요. 보통 사전 투표록이라는 걸 촬영해야 됩니다. 사전 투표록이 뭐냐? 교재에 또 있는데요. 보시면 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1페이지를) 보시면 사전 투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관인들이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고요. 거기 있는 투표 관리관 사무원들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거를 이제 촬영하라고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자, 이걸 왜 끝나고 하느냐? 투표 중에는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원래는 이제 사진을 투표하는 사람들 것만 못 찍는 게 이론상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 투표하는지까지 못 찍어도 이제 조사권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연구나 이런 것도 촬영을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록을 투표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면 좋은 게 다른 게 많은데 다 빼고 이거 하나 남긴 겁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봉인지도 촬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봉인지를 그냥 촬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뒤에도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봉인지를 아마 처음에 가자마자 그냥 나눠주면서 미리 설명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투표함에 붙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봉인지를 주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인 다음에 서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찍으신 사진들을 관리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대장의 경우에는 사전투표함 이송에 동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추가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지역 선관위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선관위로 가게 되겠죠. 자, 준비물입니다. 받으신 자료에도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교재.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교재. 오늘은 교육을 받으시고 가시기 전에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셔야 되고 오전팀이. 그리고 수동 개수기. 이것도 동대장을 통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수동 개수기를 꼭 포착하셔야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폰을 안 들고 다니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필히 챙겨 오셔야 됩니다. 보조 배터리 그리고 개인 필기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팀은 개인 도장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옛날 도장이에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찍는 이런 가방에 집어넣는 도장, 개인 도장, 본인 이름 적힌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이 굵은 유성 매직을 가져오시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유성 매직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얇은 거. 뭐 필기할 땐 좋은데 이번에는 이걸 쓰지 않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넓은 매직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셨겠지만 사전 투표에서 기록지와 뭐 집계표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사전 투표함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딱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투표함을 저 통째로 옮기지 않아요. 이렇게 빼서 아래에 있는 검은 행당 채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선관위로 가져가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예, 사전 투표가 끝나고 선관위로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전 투표한 봉인지를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가? 부착 위치네요. 이거 위치가 위에 하나, 옆에 두 개인데 옆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옆에 부분을 잠그는 겁니다. 저렇게 잠그고 나서 봉인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마감을 따로 하고 나서 이제 봉인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투표 한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나오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인지를 도대체 왜 탈부착 테스트, 오전팀이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들을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화질이 좋지는 않아서 구두로 설명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관위들이 봉인지가 이상하다고 항의를 하니까 선관위 직원이 와서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이게 뜯어보는 건데 쫙 뜯었는데 본인이 봐도 이상하니까 다시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관인이 옆에서 살살 뜯으니까 이제야 되는 거예요. 쫙 뜯으니까 봉인지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아마 많이 연출이 됐을 건데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미리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쫙 뗐는데 자 이제 나옵니다. 예, 오른쪽 위에 살살 긁었던 부분은 홀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쫙 뗐더니 이 넓은 부분은 전혀 흔적이 안 나왔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직접적인 저건 아닌데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상구 대선 때 전라도 전주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내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좀 길어서 좀 스킵하면서 보겠습니다. 예,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사전투표함 보관소로 들어와요. 와서 뭘 하느냐? 이제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죠, 이 투표함들을. 뭔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봉인지를 뗍니다. 떼서 이게 뭘까요? 우편 투표지죠. 관행 투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떼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넣겠습니다. 열심히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붙입니다. 세상에. 이런 짓거리를 한 거를 CCTV 공개 청구 통해서 받아내신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게 뭐 본인들이 뭐 절차상 누락이 있어서 잘못했다 뭐 이런 핑계를 댈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차상. 다른 투표함을 마련을 하든가 해야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왜
이 봉인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봉인지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해야 될. 자,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인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오른쪽처럼 나오면 안 되겠죠? 왼쪽처럼 나와야 됩니다. 딱 봐도 누가 봐도 제대로 띄어졌다, 작동한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봉인지 서는 방법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해야 될까요? 오른쪽은 이제 아주 칸 안에 예쁘게 잘 써놨습니다. 이거는 성관이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은 글자도 밖으로 삐져나왔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개인 도장도 걸치게 찍었습니다. 자, 이 도장 찍는 방법 계약서 작성하실 때 많이 하시죠? 위조 불가능하게. 자, 저걸 뗐어요. 아까 저기 전주 성관위에서 뗀 것처럼 뗐어요. 근데 이걸 다시 붙이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위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왜 나는 분명히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이 투표함이 어디 갔느냐? 따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방식대로 해주셔야 부정선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분 중에 이제 봉인지에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된다 하신 분 계셨죠? 아주 성관이라는 집단에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기조 하에서는 지금 이런 방식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전 투표 참관인의 업무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자료만 봐도 이제 다 기억이 나실 거고 나중에 이 교재도 받아가실 거고 하니까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먼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가져가야 되는지 네. 사인 가지고 안 돼요? 오은 팀은 개인 도장을 가져서 필참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오? 오후 팀이요. 왜냐면 오전 팀은 이 참관인 봉인지 서명을 안 하잖아요. 오후 팀. 네, 오전 팀은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인펜을 예. 도장을 갖다 거기다 문질러 가지고서는 찍는 거죠. 아, 그거는 인주가 보통 세트로 있거나 아니면은 인주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도장을 많이 안 찍어봐서 인주가 잘 묻어지지가 않는. 그렇게 해도 찍히긴 하나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 사인은 모방을 못하니까 자기 사인을 아니, 사인도 아니, 하고 사인 둘 다 하는 겁니다. 사인과 난이 둘 다 하는 겁니다. 사인. 사인 예. 쉬운 건 모방하기 쉬워요. 예,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는 겁니다. 둘 다 하셔야죠. 근데 이제 아까 사전 투표함을 예. 투표 당일 오후에 가는 사람이 일찍 가서 저거를 확인해라 그러셨잖아요. 오전에 가는 사람이요. 아, 오전에 가는 사람도 확인을 해야 되죠. 예, 그 테스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사전 투표함을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나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걸 통상적인 절차로 이 사전 투표함 내부가 비어 있는지도 참관인들한테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봉인지 떼는 테스트는 요청 안 하면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의 신청서를 미리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전부터. 그래서 기타하려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봉함할 때 예. 이제 저 사인하고 도장 찍을 때요. 예. 그 전에 그 선거관리단한테 예. 사전 선거가 몇 명이며 우체국 함으로 선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가 몇 명이며 교육교재에 나온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근데 이거를 확인해야지 전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암이동에 있는데 예. 대암이동 뭐 1동, 2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동에 예. 저 투표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 예. 보고 물어서 예. 그러면 앞에 그 사전 투표한 사람하고 우표 투표한 사람하고 예. 인원을 빼고 나머지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맞아야 되는데 걱정이 뭐냐면 네. 오전에 한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 네. 오후에 한 사람은 오후 거는 충실히 하는데 오전 거 인원을 못 맞췄을 경우에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펑크를 내게 되면, 한 팀이라도 펑크가 나게 되면 그 지역구 자체가 나갑니다.
인원도 모르더라고 오전에 한 자,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자리까지 모셔와서 교육을 꼭 받으러 오시라, 심지어 두세 번 오시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짝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여기서 나랑 같이 하게 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교육받고 앞으로 대충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아, 나 못하겠어, 나 갑자기 급한 일 생겼어, 이러면은 이제 지역구 자체가 나옵니다. 만안이면 만안, 동안갑이면 동안갑, 동안을 이렇게 통째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안양 분들이 많으니까 안양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관양 1동, 관양 2동, 동안갑이지요. 관양 1동 분이 관양 2동 가서도 투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관내로 들어가요. 관내니까 같은 선거구니까. 근데 어디 하나서 펑크가 났다? 그럼 몇 동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는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없지만 전체는 무결해야, 전체 뭐 동안갑에서 뭐 20만 명 투표했다 하면은 그게 이제 유의미한 자료가 되는 거지. 뭐 관양 1동 4월 5일 금요일 오전 팀에서 뭐 1시간 정도 펑크가 났다, 교대가 늦게 와서, 내지 아침에 늦게 가서 오후에 일찍 끝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그 선거구 자체가 이 새는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단순히 뭐 알바비만 벌러 오신 분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태 아시고 부정선거 맞자고 오신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관인 신청하실 때 본인이 정말로 이제 내가 이때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뭐 몸이 아파 알아 누워도 나갈 수 있다 하실 시간대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네. 이 교육을 정확히 받은 사람이 네. 참관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그냥 원한다고 그냥 지정을 해서 아, 나가라고 하니까 일단 이게 이 오전에 안 되는 거예요. 구방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군소정당의 이제 비례대표를 낸 군소정당의 참관인으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전에 국민의힘이 뭐 참관인 넣어주겠다 어쩌다 해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방대에서 아예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전 선거에서 개수하는 거를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 어디서 할수 그래서 그 의자가 강서 쌓여있어요. 보궐선거 때 내지 예전에 이 개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밖에서 되셨죠? 참관이 못하신 분들. 저도 밖에서 그런 했습니다.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참관인들은 그 투표함 바로 앞에 앉을 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써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개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보내지 않는 거죠. 거긴 거기대로 보내겠죠. 근데 거기 참관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할 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고 애초에 뜻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돈 벌러 오신 겁니다. 그럼 개수해가지고 예.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써서 예.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개수기를 사용하시든 아니면은 정오표를 활용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개수를 하신 다음에 시간별로 6시부터 7시 사이에 150명, 7시에서 8시 사이에 200명, 무게가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대만 따로 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집계표에 기재를 해주시고 그거를 본인 시간대가 끝날 때 교대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중앙선관위 있는 거기 직원들은 그거를 뭐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중앙선관- 자체적으로 하는 예. 이제 그래서 오후 팀이 해야 할 일 중에 포함되는 것이 저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투표지가 남은 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말씀해 주신데 일단 먼저 들어온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투표로 촬영을 꼭 하시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노트북으로 걔네들이 전산을 입력을 해요. 그래서 1시간마다 확인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계신 모두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모두가 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한 선거구라도 빠꾸만 하면 안 되는 이 임무에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하고 싶어. 나는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 여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을까? 봤을 때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쉽게, 가능한 어렵지 않은 것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로 교육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음 질문 보여주셨었죠? 아니 이거 개수기? 아니, 예, 아까 먼저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요. 까먹으셨 저도 까먹었습니다. 아이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숫자가
예. 아, 그래서 이 개수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직접 해보시라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테이블에 한 개 정도? 예, 그러니까 저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는 이제 개표 참관기랑 작년에 보니까요. 이거 일단 뭐 나눠주시겠어요? 네. 자, 일단 작년에 보니까요. 예. 흡연지가 많이 남았어요. 막 그래서 그게 뭐냐. 그거 자, 그런 것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 거 세면 좋죠. 그리고 이제 뭐 관내 사전 투표용지 발부하고 회신용 봉투 숫자도 세면 좋고 다 좋은데 모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한 감시단 아까 말씀드렸죠. 4박 5일 밤새마는 저 감시단입니다. 요거는 무급이고요. 완전 봉사활동입니다. 아무도 신청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뜻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오후 6시까지 개표소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참관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이 개표 참관인 못 하십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같은 경우는 집중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먼저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바닥에. 이거 놓으세요. 딱하지 말고 놓으세요.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여기 집중하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마무리할 테니까 이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예, 개표 참관인은 한 개표소에 6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개표소가 3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개표 참관인은 사전투표 참관인과 다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전투력이 있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전투표함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도착을 하고 계시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3명이 사전투표함이 들어오는 족족이 가지고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대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참관인들이 사진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봉인지 사진. 봉인지 사진 찍어놓으신 거 미리 다 준비해놓으시고 그거랑 일일이 대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걸 촬영을 해야 돼요.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자, 그리고 사전투표한 개항시 특수봉인지를 이제 뜯을 거 아닙니까? 특수봉인지를 떼고 이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올 텐데 봉인지를 떼는데 얘가 아까 본 것처럼 제대로 안 떼져요. 얘가 제대로 된 봉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즉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멈출까요? 안 멈추죠. 들어 누워야 돼요. 여기서. 사진 찍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한 명은 이제 찍고 나머지는 들어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력 있으신 분들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고 제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자 개표기가 있죠. 개표기 5분류 시 이제 당연히 촬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5분류할 때는 재부팅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USB 갖고 와서 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하고 이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본부에다가. 그리고 수검표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추가됐죠. 개표하고 분류하고 원래 개수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그 분류하고 개수하는 사이에 검표가 들어갔습니다. 수검표. 선관위가 뭐 생색내기 엄청 했죠. 우리 이제 수개표한다 하면서 그거를 집중 감시해야 됩니다. 실제로 세는 숫자가 맞는가? 왜냐면은 이 전산으로도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사전투표지 막 우겨넣기 해서 물리적으로도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숫자 하나만 바꿔 적어도 조작이 됩니다. 그거 감시 안 하시면 490표가 뭐 590표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 감시를 하시고 집계표에 기록을 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심사집계부 사무원,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데서도 조작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기도 이제 촬영을 하시고 집중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개표사. 그리고 이걸 촬영해서 업로드까지 하고 해서 정예 멤버들고 이 개표 참관인들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개표할 때 사용하는 자료고요. 변조 검사를 해야 된다. 행랑이 찢어졌나 이런 것도 검사해야 된다라는 사진입니다. 개함 여기서 열고 분류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수검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 전담부도 있는데 이쪽도 뭐 촬영을 잘 해주시면 뭐 뻣뻣한 투표지가 대부분 여기서 나오거든요. 접지 않은 투표지가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 뭉탱이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건국전쟁 보셨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건국전쟁과 또 이제 최근에 재개봉한 기적의 시작 이 두 영화 모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입니다. 뭐 서울의 봄처럼 뭐 허구 이런 거 아니고요. 다 팩트로만 구성된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CGV와 메가박스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요. 그냥 기저귀 시작 같은 경우는 메가박스 가서 그냥 바로 발권하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니 개수기를 들으면 개수기하면 어떻게 이 소리부터 들으셔야지 깝깝하게. 여기 집중하시고 개수기 미리 들여서 바로 하려고 했더니 그걸 딱딱딱거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딱딱딱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하세요. 자, 왼손에 이렇게 낍니다. 보세요, 왼손에 손가락 껴보세요. 자, 손가락 껴보시오. 각자 왼손에. 자, 두 번째 손가락에 끼시면 이게 딱 잡혀요. 잡히죠? 그죠? 자, 보시면 자, 이제 남발이 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옆에 거 있죠? 꼬다리 검은 거. 자, 이거 돌리세요. 딱 돌려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똑같은 게 계속 올라가죠? 자, 한 시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라고요? 000을 만들어야 돼요. 자, 안경 잘 끼야 돼요. 돋보기 있으셔야 돼. 맞죠? 괜히 999해 같은 난리 나요. 자, 000으로 시작해서 자,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누르면 1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보시고 하셔야지. 자, 엄지손가락 누르면 2, 3, 4, 5, 6 눌러가죠? 자, 1시간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리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숫자를 적어야죠. 숫자를 적어야지. 책자에다가 숫자를 적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고 다섯 개. 자, 원위치 000 만들어 보세요. 본인들이. 자, 돌리면 000 되죠? 됐어요? 됐어요? 눈 안 좋으신 분은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000 됐습니다. 그럼 다시 또 노트에 적어놓고 다시 또 되는 사람을 또 계속 찍어야 돼요. 1시간 동안.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자, 이거는 오늘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 파스에 또 이걸 또 써야 돼. 그러니까 다 두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000으로 맞춰보세요. 000 맞춰보세요. 자, 전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눌러서 계속하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렇게 해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아, 너도 없구나. 너, 이러면 돼. 그리고 1시간 딱 되면 만약에 1시간 5분에 했다. 깜빡해서 그러면 뭐 07시 5분에 몇 명 했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걱정 안 하시면 뭐딱 맞힐 필요가 없어. 그러면 사람이 긴장해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누르면서 여기다가 다른 적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왼손에 해야 오른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책자 있죠? 이게 잠깐만요. 따뜻하게 그만하시고. 자, 이 책자가 부방대에서 만든 거예요. 중앙에서 만들어서 3주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를 받았고 저희가 나중에 선거가 시작되면 각 지역에 100%를 해서 이거를 1인당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오전쯤에 드리면 오후까지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니면 숫자가 넉넉하면 2분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제 사전 투표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반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 주에 있을 때 또 다른 걸 또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저희가 이런 내용을 오늘 영상 찍은 거를 다 톡방에 올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 톡방에 초대하면 부방대가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도 저희가 토막 내서 올릴 거고 제가 얘기한 거, 우리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 그리고 여기 우리 이병세 회장님이 하신 거,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님의 부방사, 여기 저쪽에 이선옥 씨가 김포 부방사 사령관이세요. 자, 김포 부방사 사령관이에요. 왜냐면 저분은 여지를 갖고 직장을 때려치고 가시는 분이야.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열정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밝혀줄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는 내용을 보시면 아, 미친놈 또라이들 많네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차동진 어르신이 안양 부방대 반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안양 부방대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조국 주사파를 이길 수 있나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루트하고 이거는 두고 가시래. 자, 다시 한번 딱딱딱 눌러서 명 맞추는 거 연습 좀 할게요. 자, 딱딱딱 해서 자, 해서
자, 됐죠? 그 다음에 노트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영영영영을 만드는데 보시면 딱 맞춰집니다. 아셨죠? 그거만 해주시면 돼요. 저기 선거날 저기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이니까 그 안에는 안 하죠. 선거 가요. 그러니까 자 새벽에 가시는 분은 초코바나 그런 거 갖고 가시고 점심시에 가시는 분은 오후 되면 출출하면 초콜릿이나 초코바 같은 거 먹어야 닭 떨어지기 전에 거기서 밥 먹으러 간다고 1시간 갔다 오면 빵꾸 난다니까. 우리는 밥 먹으러 생각도 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아야 돼요. 왜? 물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 자 그리고 나가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대한당 부방대통령에 들어가지만 우리 모아당 자유통일당 국힘의당 사람들 같이 협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임무가 그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야 가서 화장실 갔다 올 때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해달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인 1조로 들어가는 거는 좀 편해요. 근데 2인 1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2인 1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저희가 단톡방에 몇 명이 지금 모집됐고 몇 동에 몇 명인지를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빨리빨리 모아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사진 한번 찍으려 했더니 장소가 너무 커서 못 찍어. 자, 아, 내가 찍어놨어.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구포 지역에서 오신 분들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 지역도 이쪽에 보여주세요. 이금자님이 여기 같이 얘기 좀 하시고, 구포 지역 일로 오시고, 시흥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음에 안양은 저희가 세계적으로 해나갈 거니까, 그때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구포 지역 일로 오세요. 구포. 예, 전화번호 다 받았으니까. 다 상록수세요? 다 상록수세요? 신경 쓰고 부방사 본부에서 맨날 아까 갔다 왔냐고 그거를 가지고 눈에 빗발쳐가지고 이거 쓰셨어요? 이거 6시까지 하면 되죠. 내일 하루 종일? 아니, 그게 아니고 12시까지 안 하고 6시까지만 해도 공부 아 그냥 이쪽으로 오후는요. 아 거기 계시구나 12시부터 들어가면 원래 6시까지잖아요. 6시 딱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2시까지 여기가 순간까지 다 해야 끝나요. 끝나고 보시죠 마무리하고 공부에서 많이 오후는 와주셔서 개표장에 감사드리고요 투표하면 아까 또 이송해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가야 돼요. 개표장까지. 개표장까지 안 예, 가고 그래서 갈수 있는 사람만 가고 많이 안 갈 수 있는 사람만 하셨지만 간다고. 조금 더 있으셔야 되고 아니, 인계까지.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오전에 개표장 개표장 또 바꿔요 투표관에서 오후에 혼자 있어야 하는 되는데. 분이 하시니까 더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 네네.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고 요 다음 교육이 3월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도 있긴 한데 저가 토요일에 또 부방사 서울 때문에 제가 몰라서 이번에 일요일에 참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가님도 더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설명 여기 했던 것처럼 사전 선거한 투표함을 지키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 일을 지금 부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방해하지 못하게 선관위는 계속 방해하잖아요. 지난번 선거 때도 저도 선거 그 선관위 직원들하고 싸웠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부방사가 하는 일은 그걸 선관위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기 위해서 집회도 많이 하는데 집회하는 것도
제가 평일에 일주일에 한 번 한 30분 정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정도 지금 몇 번 안 남았어요. 2달 남았기 때문에 한 많아야 6번 정도 할 건데 시간이 되시면 주말에라도 아니면 평일에 가능하시면 제가 오전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도 할 거고 아니면 점심 시간 아니면 퇴근 시간 여기 나눠서 할 거니까 제가 전화 드릴 때 가능하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한 지킴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낮에는 한 3시간 정도 아니면 밤에는 한 2시간 정도 가능한 시간 여자분들은 밤에 힘드시면 낮에라도 3시간 이상 이렇게 이틀만 지키면 되나? 금요일부터 금토일 월화 아니지 금요일 밤부터 5일 정도시면 돼요. 수요일까지 수요일 만 5일이니까 이제 본인이 참 이렇게 사전 투표 지킴이 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여기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시간씩만 하면 돼요? 네네네. 2시간이나 3시간. 여기 제가 돌아가면서 쓸 테니까 저는 먼저 써놨거든요. 빈자리에다가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방대 네. 인원만 참관인으로 가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국민의힘 참관인을 따로 하는 거고 우리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 다른 시민대가 안으로 하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